캐나다가 55살 미만 성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젊은 여성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 일요일 백신에 대한 접종 지침을 수정한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최신 데이터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수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18세 이상의 사용을 승인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들어 65세 이상 접종 제한에서 2주 만에 65세 이상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55세 미만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성별과 연령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와 퀘벡, 알버타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대다수 주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30만여 명 중 혈전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맞은 지 20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자는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다리 부종 이외에 복통이 멈추지 않거나 두통이나 시력이 갑자기 악화되고 피부 타박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1회 접종하면 2주 뒤 예방 효과가 80%, 2회 접종까지 마치면 2주 뒤 예방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백신을 맞은 의료 종사자 3,95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그렇다고 1차 접종만으론 안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는 1차 접종 때보다 중화 항체량이 약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2차분을 맞는 것이고 또 백신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1회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됐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에 따르면 전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87%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전달보다 1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데다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금이 26주에서 38주로 늘어난 덕분입니다.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관은 예상했습니다. 앞서 기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5% 이상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재정 상태도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1% 정도는 현재 경제 상태가 암울하다며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에 서킷 브레이크를 긴급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술집과 음식점은 실내 영업이 중단되고 패티오나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패티오에서도 한 테이블에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나 구성원 등 코어 버블만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용됐던 실내 종교 모임도 19일 이후로 미뤄졌으며 다만 실내 모임은 허용됩니다. 헬스장은 개인 또는 1대1 교습만 가능하며 휘슬러 블랙홈 스키장도 19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이와 함께 4학년부터는 교실을 포함 학교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선방해온 BC주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식업계와 종교계는 확산세를 막으려는 정부 방침은 이해한다면서도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런 지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BC주에서는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많은 936명이 나왔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어제 정부는 일부 20, 30대 젊은 층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가족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도 조만간 추가 봉쇄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덕포드 수상은 코로나 신규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필요하다면 다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여행이나 이동 또는 모임을 계획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온주에서는 벌써 엿새째 하루 2,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336명이 나왔고 또 1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727명, 필 지역 434명, 욕 지역에서도 229명이 나왔으며 더럼과 오타와 해밀턴에서도 100명 이상씩 늘었습니다. 온주는 1월 초 2차 대유행 정점을 찍고 중순 이후 서서히 줄면서 2월 중순 1,0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3월 초부터 서서히 증가하며 3차 대유행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온주 의료계는 변이 확산이 지금 추세면 4월에는 병원이 한계치에 다다를 것이라며 강한 봉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야당은 일찍부터 변이 확산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하며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국과 캐나다 지역 공관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북미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미 연방과 지방정부, 의회와의 혐오 범죄 방지 관련 협력과 한인, 한국 이미지 제고, 코리안 커뮤니티의 아시아, 태평양 등 다른 커뮤니티 등과의 연계 활동 지원 이외에 예방과 대응 그리고 후속 조치 관련 인프라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엔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과 공공문화외교부, 주미대사와 주 뉴욕 총영사, 주 캐나다 대사와 토론토, 밴쿠버 총영사 등 총 17개 재외 공관장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 한복판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학교 두 곳이 또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놀스역 서쪽에 위치한 세인트 로크 카톨릭 학교에선 학생 4명과 교직원 1명이 감염됐고 에투부크에 있는 세인트 유진 카톨릭 학교에선 23일과 29일 사이 학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새 학교 5곳이 임시 휴교에 들어가자 토론토 교육청은 어제 모든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일부 수업이나 학교 전체를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며 비대면 수업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정부는 오는 4월 12일로 예정된 봄방학을 예정대로 허용할지에 대해 이번 주말쯤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의 집단 접종소 3곳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임시 폐쇄됩니다. 모더나가 백신의 품질 보증 테스트를 이유로 이번 주 공급량을 84만 6천 회분에서 60만 회분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6지역 보건당국은 집단 접종소 8곳 중에서 조지나 아이스 팔레스와 말캄의 안인 커뮤니티 센터 이외에 어제 오픈한 원더랜드 드라이브트루 접종소까지 3곳을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닫은 뒤 백신 물량이 추가되는 대로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토시는 어제부터 놀스역에 있는 미첼 커뮤니티 아레나 등 집단 접종소 2곳을 추가하고 수천 명의 예약이 가능하다며 70세 이상 시니어의 접종 예약을 독려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코키틀람 밀라드빌의 해먼드 애비뉴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어 이곳에서 2km 떨어진 힐사이드 애비뉴와 크로토 코트에선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이들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12시 30분엔 캘로나 버치브 로드에 있는 주차장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았고 일요일 밤 10시 50분엔 서리 길포드 113B 애비뉴에 있는 주택에서 여성 1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도 어젯밤 11시 30분 듀폰 스트리트과 캠벨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크게 다쳤으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노스 밴쿠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밴쿠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7명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퀘벡주에 거주했던 범인이 어떻게 밴쿠버에 오게 됐는지, 또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난동으로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여대생과 고등학교 과학교사 등 22세에서 78세 사이 주민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야닉 벤다우고는 퀘벡과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